저희 PD님께서 이렇게 등등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이 많은 종류 중에서 일단 오늘은 암벽화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이거를 총망라한 거를 한번 기획해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클라이밍 관련된 것들을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워낙 암벽화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저희 매장에도 다른 브랜드나 다른 모델들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제일 먼저 암벽화를 구매를 하실 땐 상급자 모델, 초급자 모델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암벽화 중에서도 볼더링용, 리드용, 멀티피치 등반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초급자는 그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볼더링장이라든지 자연 암벽이나 뭐 이런 것도 신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상급자 모델로 가면 갈수록 볼더링 전용, 리드랑 믹스용, 자연 암벽용, 멀티피치 등반용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서 거기에 맞는 기능들로 만들어진 암벽화들이 따로 있거든요. 다운토가 없이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초급자 암벽화. 새 부리 모양으로 다운토라 해서 이렇게 발가락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중심을 실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상급자 암벽화라 보시면 돼요. 구부러져 있는 정도라든지 난도에 따라서 이거는 중급자 암벽화, 이거는 상급자 암벽화 그렇게 구분하기는 하는데, 사실 중급자가 있지는 않고 초급자를 벗어나면은 신으시는 용도에 따라서 상급자 안에서 어느 기능에 초점을 둬서 요런 류의 상급자, 요런 류의 상급자 뭐 그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초급자 암벽화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부토라, 매드락 제품 요런 제품들을 제일 많이 보시고, 부토라 중에서는 뭐 새내기, 유코멧, 코멧, 뭐 하바라 뭐 이런 모델들을 초급자용으로 많이 신으시고, 매드락 제품들 중에서 드리프트, 로버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보시고, 색다른 거 찾으시면 라스포르티바의 뭐 타란툴라, 스카르파의 뭐 오리진 이런 모델도 보시긴 한, 이게 오리진은 아니고 오리진은 지금 저희 다 나가서 없는데 그런 제품들을 초급자 암벽화로 많이 분류하십니다. 띠얼이라는 라스포르티바의 모델이나 솔루션 컴프, 스카르파의 드라고 라인들, 인스팅트 이런 모델들을 상급자 암벽화로 많이 신으시는데, 이 두 섹터 중에서는 실내 클라이밍장 안에서 볼더링만 하시는 분들은 띠얼이나 드라고 라인들을 좀 선호하시고, 리드 암벽이라 해서 로프 매달아서 긴 벽을 타시는 그런 활동도 같이 믹스해서 하시거나, 멀티피치 등반에서 여러 코스를 하시진 않고 그냥 한 피치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인스팅트나 솔루션 컴프 이런 류들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은 사실 요 안에서 있다 보시면 되고, 요런 암벽화들을 하나 갖고 계시면서 이제 요즘에는 하나의 암벽화로 전체 등반을 다 커버하기보다는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라스포르티바의 띠어리로 볼더링 전용으로 신으시면, 스카르파의 인스팅트 VSR 제품으로는 리드라든지 같이 혼합해서 등반할 때 쓰실 때는 이런 것들도 같이 쓰시고, 색다른 제품으로는 언패러렐 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10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510이 아디다스에 인수되고 나서 전개 안 하다가 이제 요 언패러렐 요 회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는 플래그십 프로라 그래서 RS 버전의 접지력 높으면서 부드러운 암벽화가 출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 510 스텔스 창으로 많이 정평에 나 있던 회사라서 기술적인 측면은 사실 믿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신어 봤을 때 다른 것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한데, 요거는 플래그십 프로 영상 찍을 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요즘에 매드락 제품 드리프터 다음으로 해서 드론 라인들 지금 많이 보시는데, 이게 2.0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요거는 H블에서 하이 볼륨 베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발볼이 넓으신 분한테 좀 좋다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조금 하드한 면이 있어가지고 자연 암벽 미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기는 한데, 볼더링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드리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드론 라인들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쪽이 다른 것들보다 볼륨이 다 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라스포르티바 제품들이 다른 거는 부드럽고 아주 좋은데 뒤꿈치가 많이 볼륨이 커가지고 방구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드론 라인들이 뒤에가 워낙 좁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클라이밍의 방향성에 맞게끔 띠어리 같은 거나 드라고 라인들로 볼더링 전용으로 신으시고, 자연 암벽 할 때는 매드락 드론 라인 신고, 리드 암벽 할 때는 인스팅트 신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신어보시는 경향성을 좀 띠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한 가지 암벽화로 뭐 다 신고 이렇지는 않아서 신어보시면서 제일 적당한 포지셔닝 되어 있는 암벽화를 찾으셔서 내 발 모양과 제일 적절히 잘 맞는 암벽화를 찾으시는 걸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특징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각 개별적으로의 기능이라든지 특징들은 나중에 향후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군집으로 봤을 때는 제품별로 해서 좀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신어보시고 매장에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상급자 암벽화는 사실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는 빈도가 높고, 초급자 암벽화는 사실 인터넷 구매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환이 많죠. 왜냐하면 사이즈를 구매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암벽화의 특징이 발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작은 홀더라든지 작은 면을 디디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운동화를 신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암벽화는 발을 딱 모으고 한쪽으로 집중시키게 돼 있어가지고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발의 기준으로 구매하시기 좀 어려워요. 특히 암벽화 중에서 드리프터 이런 거는 초급자 중에서도 고기능의 신발이라 생각하셔서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보통 내가 250 정도의 운동화를 신으면 255 이렇게 해서 좀 사이즈를 업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상급자 암벽화로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든 발가락을 희생하더라도 이 암벽화의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발현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레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신는 거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신으시려는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암벽화라는 거를 처음 접할 때는 사이즈를 줄여서 신기가 쉽지 않아요.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5에서 10mm 크게 신으셔야지 신으실만 해질 거예요. 그래서 안 신어보고 구매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가까운 매장에 있으면 신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상급자 암벽화는 카운터로 해서 보기에도 막 이렇게 휘어져 있고, 드라고 라인들은 발가락 끝을 다 이렇게 휘어서 한 지점으로 몰아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서 발을 어떻게든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되어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긴 하거든요. 버틸만한 최저치로 구매하시면 돼요. 모델마다도 특징이 달라가지고 한 모델로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매장에 오셔서 신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한두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서 신는 걸 권장드려요. 신었을 때 신발이 늘어나기도 하고 적응되면은 느슨함이 작은 홀더를 디뎠을 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줄여서 신어주셔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좀 신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어린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클라이밍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 전용 암벽화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긴 한데, 부토라에서 이런 브라바 라인들로 신으시면서 어린이 체험학습도 가고, 아니면 학생분들 중에서 클라이밍을 일찍 접하는 학생들도 많아져가지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은 더 많은 붐이 일지 않을까 하긴 한데, 선수들의 메달 획득을 기원하겠습니다. 클라이밍은 사실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클라이밍화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요즘에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액체로 되어 있는 초크도 쓰시기도 하고 가루로 되어 있는 초크도 쓰시면서, 가루는 또 초크백이라 해서 이런 주머니에 담아서 쓰셔야 돼서 암벽화 신고 손에 초크 뭉치셔가지고 암벽하게 되고, 볼도시에서 볼도 파우치라 그래서 이런 클라이밍화를 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암벽화 넣고 소품도 넣으셔가지고 클라이밍 센터에서 운동 많이 하시고, 리드 암벽이라 해서 카라비나 걸어가지고 안전벨트 차고 헬멧 메고 이렇게 높은 구간을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밍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카라비나라든지 그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반 장비들을 알게 될 거예요. 요즘 뭐 파우더식으로 된 가루도 있고 항균 주머니도 있고 하긴 한데, 저희는 토고에서 나오는 에코프레쉬 많이 쓰거든요. 이거 척척 뿌리면 향균 기능 되게끔 해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관리용으로 많이 쓰시고, 요즘에 뭐 클라이밍 센터에서 운동하시면서 클라이밍 전용 바지인데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소엠이나 볼더시나 와일 뭐 이런 브랜드에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나시도 입고 오스트리아의 골뱅이 모양의 시그니처 로고가 있는 이런 티셔츠라든지 해벽에 추월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티셔츠 입고 클라이밍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클라이밍 할 때 티셔츠는 이 매달리다 보니까 등에 이게 그래픽이 예쁘게 되어 있는 티셔츠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클라이밍을 요즘에 취미 활동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문의도 오시고 매장에 찾아오시니까 상급자 암벽화, 초급자 암벽화 이런 섹터를 고민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초급자는 특별히 기능형으로 구매하신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에 가볍게 신으시고, 나중에 상급자 암벽화는 기능별로 신으시는 환경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될 겁니다.
암벽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이거 제품 하나별로 다 특징들이 달라서 뭐 이런 거는 RH, 이런 거는 RS, XX, 그립2 뭐 이렇게 막 용어들이 엄청 많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발 거달기식으로 밖에는 못 해드렸는데 대강 개념만 잡으시고 다음 기회에 제품 하나하나별로 설명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테니까 그때 만들 때 들어갈 수 있게끔 암벽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 그거 반영해서 다음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